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박인헌터님, 좋은생각님, 네, 플러스웨이브님, 네, 호니맘님, 네, 그리고 마그마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주샤론님, 반갑습니다. 이몽진님, 천사님, 네, 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네 10월 12일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연휴가 월요일 하루가 또 연휴에 끼고 이렇게 또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이 또 금방 갈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벌써 어제 하루 시작 출발을 했는데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라는 걸로 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번 주도 역시나 또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어쨌든 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더 조급한 마음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뭐 좀 주식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힘들게 여러분들 심리를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런 주식 시장 상황일 때는 어쨌든 좀 마음적으로라도 느낌적으로라도 좀 빨리빨리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들 이 상황에 처해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나만 특별하게 힘든다라는 생각은 좀 하시지 말고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만 손을 놓고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만 뒤처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같이 다 이겨내고 같이 다 견뎌내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혼자만 힘든다는 생각도 좀 적게 하실 수 있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이겨내겠 같이 손잡고 이겨내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덜 힘듦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견뎌내시길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또 견디시라고 또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어 다든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다든지 이런 게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출발을 그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어제는 굉장히 큰 폭, 코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아주 소폭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0.47% 네, 상승이 됐고 코스닥 지수가 0.32% 이렇게 또 아주 약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한 것보다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유 안심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샤이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제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한국은행의 그런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0.5%에 대한 상승의 그 예상치에 맞게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소폭 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네 0.72% 오늘 소폭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환율이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환율이 조금 하락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마음이 놓였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0.47% 코스닥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현재 그 미국의 반도체의 그 중국 규제 관련해서 한국이 이제 그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내용으로 해서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더 큰 하락을 이렇게 또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이어지면서 오늘 또 이렇게 잘 마감이 됐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네, 오늘 이렇게 또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뭐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영향으로 출발이 하락 출발을 했지만 오늘 여전히 이렇게 또 잘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뭐 지수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오늘 전기차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얘기를 드리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좀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까지 같이 좀 언급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크림 대교의 그런 이제 폭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으로 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 터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러시아와 함께 이제 그 평화회담을 갖고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12일에 예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13일로 이제 일정상 연기가 된 상황에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양측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터키입니다. 그래서 3월에도 그 평화회담에 회담을 주선을 했었고 또 8월에도 곡물과 비료 그런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합의를 중재했던 그런 또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중재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터키가 이제 이런 또 평화 그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논의 소식도 이제 예정이 잡혀 있지만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또 논의를 하면서 또 중재 역할에 나섰다라는 이런 또 보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전쟁이 고조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주변국들 이제 그 터키와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중재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부분에 회담을 가지자라는 이제 요청이 있을 경우 회담을 할 그런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 전쟁을 좀 종전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쟁이 고조화되고 굉장히 그 핵무기까지 쓸 그런 이제 우려감들까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또 두 나라의 또 중재 역할까지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오늘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주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희망을 했고,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밝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SOC 관련주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또 종목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데모 종목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22%까지 오늘 상승을 보였던 데모 종목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출발할 때 오전장 출발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데모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15%대 마감을 했고, 오늘의 대장주는 이제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오늘 데모는 이제 대장 역할을 할 만큼의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테마들을 이끌었는데, 굴삭기 부착물 업체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9월 들어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데모 외에 유신이 오늘 상한가를 뽑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중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워크레인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7%까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면서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도 이렇게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스코 종목도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SY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컬러 강판을 수출했던 이력이 있으면서 SY가 단열 패널을 이렇게 사용해서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폐허가 되는 도시에 이제 주택을 다시 이렇게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OA가 관련주로서 모듈러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 이제 관련주로서 오늘 이제 5%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 외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수산중공업, 그리고 서현탄메탈 이런 종목들이 오늘 4%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서현탄메탈이 오늘 장중에 16% 거의 17% 가까이 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서현탄메탈인데 오늘 4%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 그리고 해인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오늘 또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에 대한 이런 이제 장기전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각 나라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터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해나가는 부분들을 좀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0월이니까 거의 8개월 가량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이제 두 나라가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맞서서 지금 서로 간에 서로가 지금 보복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해가면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이 이어서 가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처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거기 관련된 테마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도 만드는 그런 이제 악재에 또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테마가 또 움직이는 상황들도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전기 자전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전기 자전거 관련주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알톤 스포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두 종목이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 그 교통수단으로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시장 성장과 그리고 또 그 알톤 스포츠가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또 소식이 나오면서 좀 전기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톤 스포츠가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삼천리 자전거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관련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 알톤 스포츠가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톤 스포츠가 9월 23일 경에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낙폭을 좀 키웠죠.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10월 들어서면서 다시 조금 반등이 나왔던 그 알톤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 자전거 이렇게 관련해서 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뽑아낸 알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장중에 27%대까지 급등을 했고 14%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 자전거 라인업으로 해서 16종으로 이렇게 확대한 그런 이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알톤 스포츠가 그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사업에 이렇게 관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영향을 아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예상이 나온 부분으로 또 이렇게 좀 언급이 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전기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이제 현대인들 또 직장인들 마찬가지로 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연령대로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이제 자전거 확대가 굉장히 많은 자전거 그 이제 확대가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기 자전거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교통수단으로 해서 전기 자전거가 이렇게 성장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전기 자전거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또 이제 전기차들의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이 그 리튬 구하기 경쟁이 지금 굉장히 낯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정부가 지금 나서서 그런 이제 리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리튬 그 세계 1위 그 리튬 국가입니다. 그 칠레가 이제 그 세계 1위 그 리튬 국가인데 그 칠레와 그 협력 그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오늘 리튬 가격 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가 그 2019년에 그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던 그 포스코였는데 그 2019년에 그 공장 건설 계획을 좀 철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로서 웰크론 한택이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오늘 장중이 27%까지 오늘 상승을 보였던 웰크론 한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웠던 웰크론 한택인데 오늘 또 리튬 관련주로서도 오늘 또 상승을 보였고 또 웰크론 한택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튬이 이제 그 움직이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이렇게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오늘 웰크론 한택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가 그 포스코 HY 그 클린 메탈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의 수산화 리튬 설비 공급과 그 양극재 추출 설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련주로서 오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웰크론 한택입니다. 그리고 뭐 유일 에너테크, 유일 에너테크도 오늘 장중에 19% 거의 20% 가까이 오늘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EM 플러스, EM 플러스도 오늘 뭐 6%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6%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그리고 세비캠 그리고 이제 SL 바이오닉스 종목들도 이제 오늘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리튬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과 이제 중복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 외에도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 외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시간 외에 리튬 관련주들로 해서 이제 금량이 오늘 9.7%로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도 6.2%대 리튬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리튬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강원에너지도 또 리튬 관련주로서 시간에 또 소폭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 시간 외에까지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보였던 또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 이제 같이 동반 또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산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그 폐차장과 딜러로부터 이제 그 폐배터리를 이제 수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 다시 그 이제 제조한 그 배터리 그를 이제 노후 차량과 교체용 배터리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차에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이제 GS 에너지가 지금 합작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GS 그 에코 머테리얼즈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이제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GS 에너지가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한 그런 이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협업을 해서 유럽 그 폐배터리 그 재활용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도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사업에 진출해 있고 그 외에 뭐 GS 건설, 뭐 LG, 뭐 삼성 SDI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금 폐배터리 산업에 지금 또 이렇게 진출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 거기 관련돼 있는 이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협력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에 관련돼 있는 이제 협력 업체들이 그런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런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지금 많은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기업들이 계속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이제 편입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종목들이 편입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 웰크론 한택이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그리고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도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국내 유일의 폐배터리 관련해서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상장 전까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최대 고객사로 되어 있는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 7월달에 신규 상장을 했었던 성일하이텍인데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이렇게 보였던 종목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주가 하락에 의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았던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리고 뭐 MPC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뭐 하나기술 그리고 또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뭐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 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뭐 또 세비캠, 인선 ENT, 파워로직스, 영풍
영화테크도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OCI 같은 경우가 현대차그룹과 그 폐배터리 재활용 ES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오늘 상승을 보였고 그 외에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들을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마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이제 편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대기업이 이런 이제 진출하는 사업에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같이 이제 협력되어 있는 업체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가격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커나갈 수 있는 성장 가능한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준비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 자전거, 리튬,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까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늘 이제 역시나 뭐 어제 이렇게 지수가 큰 폭 하락을 했지만 그게 또 관련해서 또 재료가 만들어진 테마들은 또 움직이고 재료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소폭 지수가 소폭 상승은 했지만 또 이런 또 전쟁 관련해서 또 이런 또 뉴스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네옴시티 관련주들과 조금 중복되는 이렇게 부분들이 보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낙폭을 좀 키웠던 종목들이 오늘 또 조금 강하게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재료가 만나지면 종목들이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지금 잘 이제 이어져 나가는 상황을 만드시면 되고 이런 기간에 이런 이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기업들도 많이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많은 경험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이 기간들이 힘든 과정들이 또 지나가면서 또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와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심리, 강인한 마음들이 이렇게 또 한 번 더 다져진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소TV 김 실장이었습니다.